오늘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 2018년 10월 23일 저녁, 중국 항저우의 한 길거리를 걷던 리치엔이라는 여성. 그녀는 보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얼마 안 가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길을 걷던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가가 보았을 때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에 그녀가 술에 취해 사망한 사고사라 표기했는데 얼마 안 가 이를 바꿔야 했습니다. 리치엔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거든요. 조사 결과 그녀는 친구였던 후찬찬에게 살해됐습니다. 자매처럼 친했다던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항저우의 한 고급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 일했던 리치에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래머였던 남자친구와 결혼 자금을 모으며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치엔에게는 후찬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대학에서 만났고 당시 룸메이트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대학 졸업 후 후찬찬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리치엔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거나 명품 옷을 사러 가는 등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녀가 부잣집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던 리치에는 어디서 돈이 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답을 피했습니다. 궁금증은 갈수록 강해졌고 결국 어느 날 추궁 끝에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돈 많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게 뭐 그리 숨길 거냐고 말하는 리치엔에게 후찬찬은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가 정부라는 것을 알게 된 리치에는 이 뒤로 여러 차례 그와 헤어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놀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편한 생활을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찬찬의 남자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그녀는 리치엔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친구가 안타까웠던 리치엔은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6년 11월, 리치엔이 일하던 고급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가오펑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혼에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성공한 사업가라 돈이 많았던 그는 후찬찬이 찾던 그런 남자였죠. 그와 접점을 만들기 위해 리치엔과 후찬찬은 상의 끝에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가오펑이 집을 구매하러 왔을 때 그를 안내한 리치엔은 자료를 복사할 때 몰래 그의 신분증을 빼돌려 후찬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후찬찬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증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왔다가 신분증을 주었고 주운 물건은 직접 전해주는 것이 예의라 생각해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너무 감사하다며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 만났고 미인이었던 후찬찬은 이를 계기로 그에게 조금씩 접근했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미모에 바른 성품까지 연기한 그녀에게 빠져들지 않을 남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둘은 사귀게 되었고 2017년 2월에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기에 이르렀죠. 친구의 잘된 모습에 신분증을 빼돌려 자리를 만들었던 리치엔 역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후찬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오펑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관계는 깨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깐요. 그해 9월에 그녀는 리치엔을 만나 오늘 그가 자기에게 청혼했다며 과거 정부였던 일을 비롯해 모든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치엔은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은 절대 안 할 거라며 굳게 다짐했고 그 모습에 그녀는 정말 고맙다며 비싼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던 후찬찬이 부유한 남성과 결혼한다는 말에 몇몇 친구들은 어떤 재주로 그런 남성을 만났냐고 추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방법을 알려주었고 친구들은 자기도 좋은 남자와 이어달라며 리치엔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좋은 남자만 소개해주면 돈을 준다는 그들의 말에 고객 정보를 빼돌려 후찬찬 때처럼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죠.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던 그녀에게는 정말 괜찮은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객의 정보를 빼돌렸기에 불법이었지만 자기와 당사자만 입을 다물면 절대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2018년 초 후찬차는 가오펑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친한 친구였던 리치엔을 초대했어야 했지만 만약 가오펑이 그녀를 알아보면 위험할 거라 생각해 결혼식 날짜를 숨겼죠. 리치엔은 그에게 아파트 분양을 했던 사람이고 후찬차는 거기서 주었다는 그의 신분증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만났던 것인데 둘이 친구라는 게 밝혀지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눈치챌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나중이 되어서야 친구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리치엔은 크게 화를 냈고 후찬차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비싼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니 이건 그에 대한 보답이야 라는 말에 그녀는 화를 풀며 용서한다고 말했죠. 2018년 중순 무렵 리치엔은 실적이 낮아 우울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는커녕 결혼조차 물 건너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후찬찬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번처럼 고객 명단을 빼돌릴 테니 필요한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후찬찬은 거절했지만 리치엔은 계속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그녀는 자기가 알아볼 테니 과거 일은 묻어두라고 다시 한번 입단속시켰습니다. 아마 그녀에게는 계속되는 부탁이 협박으로 들렸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정도의 차이지 협박은 맞긴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후찬찬에게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리치엔은 그녀의 집으로 전화했고 그녀의 남편인 가오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아내의 친구라고 소개한 리치엔은 그녀가 돌아온다면 나에게 약속했던 일을 잊지 말아줘 라고 전해달라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귀가한 후찬찬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불안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 아니 고객 몇 명을 소개해 주었죠. 그해 9월, 리치엔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다양한 개장 행사를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경쟁의 압박에 못 이긴 그녀는 후찬찬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자 남편의 친구들 중 부동산을 구매할 만한 사람이 없냐면서 말이죠. 후찬찬의 거절에 기분이 상한 그녀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음날 후찬찬이 사과했지만 앙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리치엔에겐 자기가 지금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마음과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자 리치엔은 결국 가오펑을 개장 행사에 초대했고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후찬찬의 친구도 불러 함께 만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당일 후찬찬의 친구를 알아본 가오펑에게 이런 우연이 있냐며 자기도 그녀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날 저녁 가오펑은 리치엔에게 후찬찬을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며 놀랬잖아, 왜 미리 말을 안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죠. 갈수록 친한 친구 사이였던 리치엔과 후찬찬의 응어리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온 가오펑은 후찬찬에게 나를 얼마나 속인 거야?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늘 리치엔을 만났고 자신의 비밀을 들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초조했습니다. 일단 그녀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해 소개받으려고 접점이 있던 친구에게 애원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고 리치엔에게 딱 거기까지만 들었던 가오펑은 잠깐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해 이날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후찬차는 한적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과거 유부남의 정부였던 이야기를 리치엔이 하진 않았지만 언제 사실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있었죠. 취기가 오르자 그녀는 리치엔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전화합니다. 잠시 뒤 온 그녀에게 후찬차는 자신의 삶을 다시는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녀는 자기가 없었으면 너의 그 자리는 없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러던 중 목이 말랐는지 리치엔이 탁자 위에 놓인 것을 마셨습니다. 투명했기에 그녀는 그게 물인 줄 알았는데 술이었고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었던 그녀는 몇 초 뒤 주저앉았습니다.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던 후찬차는 그녀를 도우려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술을 마시고 그녀가 사망하면 자기의 비밀은 영원히 묻힐 거라는 생각을 말이죠. 후찬차는 그녀에게 양주를 계속 먹였고 완전히 정신을 잃은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깨어난 리치엔은 비틀거리며 걸으려 했지만 쓰러졌고 행인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술을 그렇게 마실 아이가 아니라며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바텐더의 증언으로 당일 리치엔이 후찬찬과 함께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 그렇게 얼마 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그녀의 체포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짧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늘의 이야기는 사건을 찾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했는데 내용이 있을 법한 이야기고 흥미로운 소재라 살을 붙여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이야기인 나쁜 사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